네, 오늘 미라클 모닝 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제 이어서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무척 환영하고 성공길에 접어든 여러분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침 시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굉장히 여러 페이지 읽을 수 있었고요. 언제 7시가 되냐를 봤는데 7시가 영원처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예, 근데 또 사건 사고가 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6분은 순삭이네요, 순삭. 이게 시간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이 끓을 때는 굉장히 빨리 끓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물을 보면서 얘는 언제 끓지? 라고 계속 생각하면 물은 거기에 반응 안 돼요. 좀 더 늦게 끓는데요. 그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상대성 이러니까 이런 거 있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몰입된 상태라 만일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그 안에서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책을 좀 많이 읽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책을 읽으면 속도가 저절로 돼요. 아, 그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날 어느새 저는 그냥 한 두세 시간에도 한 권의 책을 읽는 정도의 속독 능력이 저도 생겼더라고요. 부럽죠. 많이 읽어봅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시간 시작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교시. 네, 오늘 우리 주제는 뭐냐면은요. 그렇다라면 위기 해결의 열쇠. 어제까지는 현실 점검에 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했어요. 미국 현실이지만 한국 현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꼭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럼 그런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챕터 2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9년 7월 13일 타임지에서 이렇게 로버트 키요사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로버트 키요사키는 물론이죠. 라고 단박에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된 거 읽어볼게요. 지금이 최고의 호기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진정한 사업가가 두각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진정한 사업가들은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제품과 프로세스를 창출하지요. 라고요. 누군가가 지금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루저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생각보다 아주 안 좋을 때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패러그ра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경기가 침체를 맞으면 기업가 정신은 겨울밤 장작불을 지핀 난로처럼 연기를 내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거기 밑에 QA 밑에요. 실제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불경기에 사업을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이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있잖아요. 평온한 시기에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온한 시기에. 내가 너무 평온해. 그러면 그 안정을 희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뭔가 안 좋아. 그럼 우리 어떻게?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생각하시나요? 건강할 때 건강을 생각하시나요? 보통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고난에 관한 새로운 걸 생각하지 않죠. 근데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돌파하지라는 소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지도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내 달걀을 깨고 나온 어떤 순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은 어려울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나온다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기회를 태동시키는 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무르익는다라는 이야기를 맨 밑에 페이지에 또 하고 있어요. 맨 아래 페이지 볼게요. 26페이지 맨 아래 페이지에. 2005년 무렵 주택 가치가 치솟고 어디서나 신용거래가 가능하던 시절 배를 고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안정을 즐겼고 수입을 얻을 대안적 수단을 애써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재정 안정성이나 자신의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2014년 그 저자가 책을 쓸 그 상황이었죠. 지금 우리 한국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해고가 만연하고 여러분들 크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 그리고 자진 퇴사 많이 받고 있죠, 지금. 해고가 만연하고 모든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있으며 의지할 만한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반드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밑줄 쳐야 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있으며 의지할 만한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반드시 차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는 상황이 우리 현 상황과 맞닥뜨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또 밑줄을 칠게요. 요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가 수입원, 밑줄 짝이죠. 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길이나 수단 앞에서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다른 산업에서 어려울 때가 새로운 기업을 태동시키거나 이런 것도 어려울 때 되지만 그것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손쉬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추가 수입업의 안정성을 가미할 수 있다라면 그런 기회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어려울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경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다면서 그 27페이지 그 폴 제인 필저 이야기를 소개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밑에. 그래서 폴 제인 필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28페이지 맨 위에요. 시티은행 사상 최연소 부회장. 그리고 금융계를 떠나 스스로 사업 시작하여 커다란 부를 쌓은 사람이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여러 권을 썼죠. 우리가 많이 봤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백만장자를 쓴 그 저자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예측했으며 두 대통령 밑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약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폴젠 필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우리 부모의 세대, 마지막 우리 부모의 세대, 사실은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대부분의 상황이 이거였죠. 60년대, 70년대 상황. 그런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고 여겨졌다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랑 좀 되게 맞죠. 이게 칭찬할 만한 도전이긴 하지만 위험하다고. 그리고 약간은 정신 나간 생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20세기 교육 상황 하에서는요. 하지만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보면은 미국 성인의 72%가 직장 생활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며 67%가 주기적으로 혹은 항상 퇴직을 고민한다. 혹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퇴직을 고민하시는가? 상황만 된다면 때려치고 싶다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더 늘러붙어 있지라는 생각을 하죠. 안정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영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장이 되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미국 상황도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계 유지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29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싶어 한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자신의 시간을 직접 통제하기를, 재택근무할 수 있기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던 산업사회 시대보다 더 나아간 이 시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인간성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신화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장 생활에 우리 자녀에게 무슨 얘기해요? 취직 잘해야 된다. 우리도 말하고 있죠. 혹시 자녀에게 너 사업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없죠. 아직까지도 없죠. 그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엄청나게 부자들.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일반 소시민들은
야야야야야야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거의 신화적이에요. 그걸 고용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9페이지 고용 신화 밑에 보면은 밑줄 쳐봅시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딘가에 고용된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도록 세뇌되어 있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겨진 것과 거리가 멀며 피고용이란 개념 자체도 사실상 굉장히 최근에 나타났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우리는 원래 다 피고용인이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피고용인으로 살아왔던 역사가 길지 않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한번 볼게요. 농경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였어요. 그죠? 사업가. 내가 사장이었단 말이죠. 왕의 밑에서 일하는 농부였지만 왕이 고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봉급받지 않았죠. 왕의 땅을 이용하면서 세금을 바쳤죠. 그죠? 이런 개념은 그 사업가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성,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익숙한 성, 그게 스미스. 이게 이제 대장장이라는 뜻이고요. 베이커. 많은 베이커 보죠. 걔네들은 제과점 주인의 후계자인 거죠. 파마. 이건 농부의 집안이었다는 뜻이고요. 테일러, 재단사 주인, 쿠퍼 이런 것들이 성이 그 직업을 대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가였던 거죠. 누구누구 삼성 뭐 이럴 수도 있었겠네. 네. 이제 이렇게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산업화 시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노동자가 엄청 필요했죠. 어떤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고용인의 말을 잘 듣는 실수가 없는 그런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피고용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정부는 그 피고용의 수요 밑에 줄에 정부는 대중교육이라는 과업을 떠받아 프로위생식의 엄격한 규율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서구 사회 학교가 그런 시스템을 삼고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책에서도 읽고 얘기했었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였었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하고 대단하다. 100점 맞으면 짱이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근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자라는 용어도 많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거꾸로 사회성이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공부 못해도 돌아가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막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혼돈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맹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학교 교육은 100점 맞아야 되고 규율을 맞아야 되고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교육을 한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피고용인으로서 교육받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거고요.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좋으냐면은 사장에게 말 잘 듣는 직원이 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고 더 말을 잘 들을수록 고위급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돈 많은 재벌들은 자녀에게 사업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지금 기술 교육보다는 인문학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책 조금만 찾아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몇 줄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한 네 줄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세상이 곧 도래한다. AI가 더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밑에 65세 정년퇴직은 언제 나온지 아세요? 1889년 프로이센 지도자 오토 폰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사회 시간에. 얘가 만든 거예요. 그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는 경제적 리스크가 아니었다고 해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였기 때문에 살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 훈육시키고 시킨 대로 시켰고 그래서 산업혁명화 시대에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우리가 착취당했죠. 맞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 신화는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부터 우리에게 되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고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사장되기를 바라게 되는 그 내적 인자가 있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1페이지 이렇게 보면은요. 사업가적 열정. 거기 페이지 밑에 나옵니다.
직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라고 이제 전부 사업한다고 뛰어들지 마세요. 사업을 하면 일단 망하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득을 창출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약이 많은 방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요. 그다음 네 번째 줄에 보면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업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은요. 파란색 줄이 있으면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에 보면은요.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가적 활동은 오히려 활기를 띠기 때문에 사실 사업가들은 오히려 불황기에 번성하며 꽃피울 수 있다. 맨 밑에 이제 안락한 공간을 박차고 나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력을 발휘할 순간이 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기회이고 새로운 사업이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갖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가기 쉽다는 이야기죠. 1990년대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네트워크 하시는 미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가 지갑을 잡는 이 불황기에 지갑을 열고 계속 소비를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미국이 살아납니다. 이런 그 새 연두 교서를 한 것이 있고 우리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황기에 새로 시작할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잠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는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조사에 따르면은 사업가들은 봉급 생활자에 비해서 5배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페이지 예, 요거 밑줄 좀 쳐보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줄. 그러나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기업가 정신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침체에 빠진 당신의 경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는 엄청 활성화가 되고 화랑이 되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경제 상황은 이제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자산은 부풀어 올랐지만 현금 흐름은 오히려 더 작아졌죠. 현금 흐름이 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현금 흐름은 작아진 상황이 돼서 장바구니 물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생각되는 어떤 침체 상황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게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고용은 신화였고, 우리 몸에는 사업가적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럼, 그리고 침체의 늪이 오고도 있고 반복적으로 올 것인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당신은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진심으로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물음을 34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뭐가 일맥상통하냐면은요. 1챕터의 맨 끝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내적 성장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신 역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서문에 있었던 글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으로 당신은 진심으로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그렇다라고 많이 대답을 했다면 둘째,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다면, 만일 대답을 한다면 정확한 답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강인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에 이것을 해라라고 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챕터에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환상적으로 믿고 있었던 안전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안전한 것이 아닌 그 현실 점검을 했고요.
많은 국가나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실제는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내가 개척해야 할 수 있다라는, 연금이 모든 걸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용도 하나의 태도이지만 새로운 사업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가 소득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 사업가적인 비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자율성과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럼 내가 뭔지 소개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처음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끝나는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언제나 정확해요. 시작 시간과 달리. 더 챕터를 읽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잘 임해주신 여러분, 이미 성공자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